네,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단어가 정말 많잖아요. 기존에 쓰던 것들부터 신조어, 뜻이 변형된 단어들도 있고 또 잊혀졌다가 새롭게 재발견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애플에서 토파보기라는 단어를 제품 설명 페이지에 사용을 하면서 최근에는 토파보기를 활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있을까요? 가서 잘 찍고 와라고 했던 저희 집사람 집에서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는데 우리끼리 할 때 약간 콧소리를 섞어서 여봉 하다가 여봉봉 봉봉봉 하다가 봉봉아 이렇게 이게 단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이 먹던 아이스크림 그리고 음료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게 사실 외국어로 보면은 그게 좋은 bonjourno 할 때처럼 좋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네. 확실히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잘 와닿네요. 과장님은요? 저는 그 좋아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저희 결의말 큰 사전에 또 고민을 담은 단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나운서님께 제가 먼저 문장을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행객들은 버스 창밖에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파란 빛깔을 띠었고 그 위로는 작은 갈매기가 힘겹게 날고 있었다. 네, 이거 자막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문장 안에 남북이 다르게 쓰는 표기가 7개 있습니다. 7개요? 네,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원래 이제 어원상으로 보면 리을을 고대에는 발음을 할 수가 있었다가 특정 시기에 발음을 중앙어에서는 못하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발음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지역적 방언의 특색이고 북한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데 니네 발음해라라고 강요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또 특히 이제는 외래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사람들이 뭐 굳이 구애받지 않고도 발음이 다 되거든요.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그 리을을 살려서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는 버스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버스라고 쓰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위요. 위도 우리나라에서도 위냐, 위시냐, 우지냐, 우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혼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북한하고도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이제 저도 우리나라의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사이시옷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은 바닷가라고 하기 때문에 시옷을 쓰는 건데 어원으로 보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시옷을 붙이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제 그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수학 교과서가 6차 교육 과정에는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쓰다가 이게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랑 다르게 돼 있어서 7차 교육 과정부터인가 최소값 뭐 이렇게 쓰게 됐거든요. 타당하긴 해요. 발음을 값이 아니라 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어렵기도 한 부분인데 북한에서는 깔끔하게 그냥 다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통일을 하게 될 때 뭐 경제적, 정치적 우위에 있는 쪽 입장대로만 흡수를 해서 맞춤법을 정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좀 더 합리적으로 정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딱 들었던 게 아마 저거는 우리나라 맞춤법에서도 좀 논란이 된 거라서 빛깔이라고 하면은 앞에 빛으로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갈이라고 써도 깔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로 쓰더라도 오히려 간결해서 문제가 없겠다. 그 정도가 좀 보였고 아마 뭐 띄었다 같은 경우도 발음은 이제 이모음 순행동화로 엿이라고 하니까 그걸 반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뜨이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음 법칙 잘 알려진 또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것이나 뭐 버스, 외래어 표기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남북 표기가 다른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북한 규범 표기로 적힌 문장을 봤을 때도 그 의미를 사실 저희가 전혀 유추할 수 없다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북 언어가 사실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지만 이 문장을 우리가 한글 잘 쓰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 입력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바로 맞춤법 교정 빨간 줄 들어오고 또 자동 교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만큼 또 낯선 표기, 임에는 또 틀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달라졌을까부터 시작해서 또 이 결의말 큰 사전에 이 달라진 단어들을 어떻게 실어야 할까 또 통일 이후에 이런 단어들을 같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이 만났을 때 어떤 논의와 합의를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저희 결의말 큰 사전이 하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문장에 넣어봤습니다. 네, 영화에서 니시오카가 신이 편찬원에게 후지다라는 단어의 풀이와 용례를 설명해 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사전을 편찬할 때 실제로 편찬원의 경험을 반영하기도 하나요? 일단 용례라는 단어가 좀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용례는 한자어 그대로 쓰고 있는 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쓰이고 있는 예문을 이제 뜻하는 말인데, 사전의 뜻풀이를 확인한 후에 또 그 사전에서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 단어인지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면 언어 생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을 보면 예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크게 사전을 편찬할 때 쓰는 예문의 종류로 이제 인용례와 작성례가 있습니다. 인용례 같은 경우는 실제 문학 작품이나 문헌에서 그 단어가 쓰이고 있는 문장을 직접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작성례는 그런 인용례가 충분치 않다 또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사전 편찬가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쓰는 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하셨던 사전 편찬가의 경험이라는 게 이런 작성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편찬가 중에서는 사전에 이제 본인의 경험이 담긴 그런 예문을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그런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마지메가 이제 카쿠야와의 이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완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용례가 아닌 그 기존에 이어져 오고 있던 사전의 뜻풀이를 개인의 경험을 담아서 이렇게 완전히 바꾸기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좀 영화적인 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 마지메가 완성했던 사랑의 풀이 기억나시나요? 네.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돼서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지 않고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며 몸부림치고 싶어지는 마음의 상태,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에라도 오를 듯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참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풀이인 것 같아요. 진짜 낭만적이죠. 객관적이고 간결해야 되잖아요, 사전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낭만적인 풀이가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죠. 네, 현재는 오히려 그런 뜻풀이보다는 그 사전마다 용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전의 개성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례를 많이 넣을 것이냐, 적게 넣을 것이냐부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용례를 많이 넣을 것이냐, 또 작성례를 많이 넣을 것이냐, 이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 특색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저희 결의말 큰 사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인용례를 풍부하게 넣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전에는 없는 그 북한의 문헌에 실린 인용례나 또 해외 동포 문학의 인용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저희 결의말 큰 사전의 특색과 개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종이도 되게 신중하게 고르고 표지 디자인도 신경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사전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지금 만들어지는 사전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네, 저희 결의말 큰 사전이 아직 집필 단계에 있고 또 아직 인쇄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궁금한 과정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 사전의 황금기 사전 출판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좀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물론 종이 사전을 인쇄하고자 한다면 표지, 디자인, 그리고 종이의 재질과 두께, 색, 또 폰트, 글꼴은 무엇으로 쓸 것인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행복한 사전 영화를 보면 대도회를 만들 때 우리 어떤 종이를 쓸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대도회만을 위한 종이를 특수 제작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같으면 웬만한 예산으로는 그 한 사전을 위한 종이를 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사전 출판 문화라는 게 결국 종이 사전이 많이 인쇄되는 분위기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사전을 만드는 출판사도 많이 없죠. 그리고 저희 결의말 큰 사전과 같은 대사전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도 정말 많지 않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전을 출판하는 문화도 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게 아닌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평온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나마 또 유일한 위기 장면이 단어가 누락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영화처럼 실제 사전을 딱 펼쳤는데 사전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내봤지만 네. 아무리 교정을 열심히 해도 꼭 나와요. 근데 뭐 일반적인 책 같으면은 뭐 개정판 낼 때 그냥 뭐 수정하면 되겠지 하는데 이 사전이라는 건 언어를 정확하게 쓰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5교를 본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총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전을 5번 교정 교요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5교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표준국어대사전 많이 쓰시고 계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가 50만 단어를 수록하고 있거든요. 그 10교를 봤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번의 교정 교요를 본 것이죠. 비슷한 수준의 저희 결의말 큰 사전도 만약에 이제 완성 단계로 갈수록 그 10번 이상의 교정 교열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텍스트가 아니라 사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이 책을 정확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틀려서는 안 되는 이제 책인 거죠. 대신 지금은 만약에 영화처럼 이렇게 인쇄되기 직전에 어떤 단어가 누락됐다는 걸 발견했다 하면 뭐 영화에서보다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그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고 바로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공정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 인쇄 직전에 발견을 했다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네. 좀 아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행복한 사전과 함께 사전 편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사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볼거리도 또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은 영화였던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그 사전 학계에서도 이제 사전의 위기를 또 인정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전을 만들 수 있을까, 또 그 사전의 미래가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또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복한 사전과 같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이제 대단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관심을 가져야만 다양한 사전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사전이 독자들의 선택과 사랑을 받는 선순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좀 헤쳐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앞에서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특히 그 종이 사전의 효용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학습자용 소사전, 그중에서 초등학생 영역에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왕건원 선생님이 계신 그 학교, 또 학생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사전의 미래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조금 희망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의말 TV 나와주셨으니까 이번 계기로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기초학문이 당장은 인기가 없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 모든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문명이라는 건 언어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사전입니다. 그 문해력이 높은 똑똑한 학생, 시험 문제 잘 푸는 학생, 그걸 기르는 거 당연한 건데요. 그걸 기르기 위해서도 또 우리 문명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사전은 충분히 활용되고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웹 기반의 개방형 사전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건의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종이 사전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특히 남북한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도 결의말 큰 사전이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한 교실에서도 지금 이 영상과 함께 결의말 큰 사전을 활용해서 수업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오늘 사전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결의말 큰 사전이 완성되는 날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오늘 너무 좋아하는 분야여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